사업하다 보면 꼭 이런 순간들이 생깁니다. 나는 너무 간절한데 상대방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제안을 해야 될 때요. 제조사에게는요, 우리가 원하는 상품을 부탁해야 되고요. 그리고 도매사에는 우리 제품들을 유통하는 것을 부탁해야 되고, 또 우리 팀원들한테는 더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해야 되고요. 저에게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너무나 절실한 것들인데, 그들에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더 손해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그런 요소들인 거죠. 좋은 건 알겠는데 검토해볼게, 그냥 이러다가 흐지부지 되는 그런 순간들이요. 저도 5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사실 이러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나 오늘 쌀 소주를 처음 런칭할 때 정말 쉽지 않았어요. 한 번도 술을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이렇게 젊은 애가 와가지고 참이슬 세로랑 싸운다고 소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잘 될 확률이 거의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 이야기, 제안들을 듣고 모든 그 생산의 라벨과 병과 이런 것들을 다시 다 디자인을 해주는 그런 리소스를 굳이 해줘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심지어 도매사는요, 저희가 MOQ가 2만 병이었는데 한 3, 4천만 원 정도의 돈을 선불로 주고 이거를 매입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잘 안 팔리면 그냥 그게 다 재고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안 하는 게 당연한 거. 약간 이런 상황들이 저희가 넘어가야 될 이런 숙제들이었어요. 결국 이 제안들은 다 받아들여졌고요. 저희가 출시 4개월 만에 사실 100개 매장도 들어가고 롯데백화점의 전국 지점에까지 들어가는 등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분들을 설득하려고 정말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기술 하나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알고 나서 그 이후로 제가 어떤 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를 만나거나 또 어떤 팀원들을 설득해야 되거나 할 때 사실 굉장히 더 빠르게 협업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 설득을 할 때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의 간절함이 상대방이 움직여야 될 이유가 되지는 않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게 설득할 때는 이 제안의 방향을 좀 바꿔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설득의 방향을 조금 바꾸고 나서부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 일이시라면, 혹은 어떠한 영업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대표님들이시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술 3가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편으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드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그 첫 번째 기술은 뭐냐? 저와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보면 상대도 이익을 보고, 내가 손해를 보면 상대방도 손해를 보는 그 구조를 짜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진짜 너무 중요해요. 이 원칙은요, 사실 언뜻 들어보면 당연한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관계들 있잖아요. 보통 내가 이득을 보면 상대방이 손해를 보는 구조인 게 대부분 많습니다. 사장과 직원의 관계도 그렇죠. 월급을 많이 주면 사장님은 그만큼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상대방의 이익과 나의 이익이 팽팽하게 좀 대립이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나의 이해관계를 이렇게 일치시키는 게 엄청 중요해요. 제가 가진 하나의 신념이 있는데요. 왜 성선설, 성악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저는 사람이 성약설이라고 믿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선하지도 약하지도 않고 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사람은 이 마음이 약해질 수 있는 존재라, 사실 내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어도 제가 진짜 다음날 바로 죽을 것 같고 우리 가족이 누군가 죽어가고 있으면 저는 사실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더 나쁜 선택들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요, 저는 사람의 선의, 처음에 이렇게 협의를 할 때 가진 선한 마음에 이렇게 기대는 것보다는 상황이 좋지 않아져도 그 사람의 본성이 작용하는 어떠한 본인의 이기심을 이렇게 발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오히려 이해관계를 맞춤으로써 서로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맞추자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고 안정적이고 더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든다는 거죠. 아니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유튜브 있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 수많은 유튜버 분들이 이 영상 막 만들라고 협박을 받았나요? 우리가 되게 자발적으로 엄청 노력을 들여서 편집도 하고 만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찍어서 올릴까요? 저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찍는 행동들이. 지금 이 과정들이 제 사업에 도움이 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조금 더 인지도가 알려지는 데 도움이 되고 그 기반으로 저는 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저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제가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튜브는 사실 저 좋아서 한 행동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러한 이해관계들을 본인의 성장으로 묶어내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구글의 유튜브는 더 커지는 거예요. 쿠팡 파트너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쿠팡의 트래픽을 연결시켜서 어떠한 매출을 일으키면 우리한테 떨어지는 건 3%의 광고 수수료예요. 근데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보는 건 사실 쿠팡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왜 하나요? 우리한테 이득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직원과 사장의 관계도 있잖아요. 이 이해관계를 맞추는 일들을 풀어가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사장님은 직원한테 실망하고요, 직원은 사장님한테 실망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로섬이니까.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 저희는 이거를 풀려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F&B 매장 한식주점 이칠리아에서는요, 우리 직원들이 한 1년 정도 열심히 진짜 훈련받고 성장하고 그리고 진짜 베테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본사가 자금 지원을 해서 창업을 도와줍니다. 저희가 가맹점을 이제는 더 이상 받지 않고 이렇게 창업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그 팀원 입장에서는 다른 데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급여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수준인데 우리는 본인의 매장을 더욱더 안정적인 지원과 그리고 더욱더 리스크가 적은 상황에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어떠한 기회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회사에 더 기여하고 더 열심히 하는 만큼 나는 창업을 할 때 있어서 사장으로서 미리 돈을 받으면서도 할 수 있는 훈련들을 미리 받는 거고, 그러면서 재무적인 도움까지도 받으면서 나중에 내 매장을 분명히 더 성공시킬 확률이 높아지면 이 팀원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냥 월급 기다리는 그러한 팀원들과 과연 이 눈동자가 똑같을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이랑 이 팀원들이 서로 한마음이 되고 우리가 더 다음번에는 이렇게 해보자, 이런 으쌰으쌰들이 되는 거죠. 이런 방법들이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이해관계와 저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약간 크리에이티브하게 이런 것들을 계속 짜가는 거예요. 그게 사장님의 롤이에요. 이거를 만들어 놓게 되어야 이 관계가 정말 탄탄해지고요, 그리고 끈끈하고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이득이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강해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회사에 있는 팀원들이랑 정말 오랫동안 함께 정말 해피하게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파트너사분들이랑도 너무나 끈끈한 신뢰관계로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일하고 있어요. 이게 자산인 것 같아요. 이러한 신뢰 자산들이. 저는 이 모든 것들의 첫 번째 그 시작이 이 이해관계가 같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상대를 설득하는 핵심 기술을 말씀드려 볼게요. 두 번째 기술은요,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 결핍 있죠? 그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의 심화 버전인 거예요. 보통 이렇게 제안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를 줄 수 있어요. 없는 것보단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래요? 이런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당연히 0에서 뭐 1 정도가 생기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사람은요, 마이너스인 어떠한 결핍, 내가 지금 불편한 것들을 혹은 너무나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을 해소시켜 준다고 할 때 마음이 확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핍을 해소하는 제안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도 아까 전에 제가 드렸던 그 예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 주류 도매업에서 3천만 원 이상의 돈을 먼저 선불로 매입을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가뜩이나 좁은 그 공간에 굉장히 많은 공간까지 차지하면서 잘 팔릴지도 안 팔릴지도 모르는 첫 번째 런칭되는 술을 먼저 선불까지 주고 한다? 사실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안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왜 그 회장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결정을 바꿔주셨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오늘쌀 소주는요, 보통의 주류들의 유통 구조랑 다르게 저희가 인스타그램에서 쇼츠나 릴스로 사람들한테 알리고, 사람들은 DM으로 혹은 홈페이지로 저희한테 입점 문의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 고객을 저희한테 입점 문의를 주고, 저희는 그 고객들을 이 유통회사에 이어주는 구조의 힘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이 주류회사들은요, 가장 결핍이 뭘까 생각해 봤었을 때 이 영업이거든요. 하나의 매장을 한번 계약을 하면요, 보통 주류 대출 2천만 원, 3천만 원, 주류 냉장고, 잔 뭐 이런 거면서 사실 엄청나게 지원을 진짜 큰 금액을 해줍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주냐고요? 그래서 그만큼 오랫동안 사실 계약을 맺어가면서 이렇게 매출이 발생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영업을 얘네들이 대신해서 이어준다고? 심지어는 우리가 유통하면 돈을 벌면서 해준다고? 3, 4천만 원의 선불은 있지만 사실 다 팔리기만 하면은 우리한테는 돈이 안 들어가는 그거를 얘네들이 대신 영업을 해주는데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3, 4천만 원이라는 돈이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이 영업을 할 때 들어가는 돈에 비하면 너무 가치 있는 일이었던 거죠. 자, 두 번째 핵심 기술 정리해 볼게요. 상대방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그 결핍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해야 돼요. 그때 이 설득력이 그냥 나는 필요 없는데 이게 도움이 될 걸이라고 제안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기술 세 번째인데요. 제가 그때 회장님께 말씀드렸던 멘트는 이거였어요. 만약에 이 2만 병의 술요 5개월 동안 다 안 팔리면요, 저희가 100% 다시 다 반품 받을게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이게 세 번째 기술이에요. 뭐냐면 안 할 이유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의 제안을 안 할 이유가 없게 만드는 거. 여태까지 그게 가치 있다라는 건 알았잖아요. 근데 그만큼 내가 베팅해야 되는 것도 사실 무시 못할 두려움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두려움을 마지막에 싹 이렇게 한번 걷어 들여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자리에서 바로 한번 해보시죠. 이런 말이 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되게 많이 겪었을 겁니다. 광고 눌러서 상세 페이지 들어가면 보통 이런 로직이에요. 너희 이런 불편함은 있지 않아? 우리 제품 사면 아마 이러한 것들 해소될걸? 후기들 한번 봐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통해서 너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결핍들 다 해소하고 있어 이미. 너가 만약에 불만족하잖아? 100% 환불해줄게. 그러니까 지금 구매해. 지금이 가장 쌀 때야.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많이 보는 패턴이고 공식이죠. 이게 사실 설득의 가장 중요한 기술들인 것 같아요. 정리해 볼게요. 이해관계를 맞추고요, 상대방의 결핍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안 할 이유가 없는 이유들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 기술들을 한번 오늘부터 적용해 보시면 아마 정말 놀라운 설득의 확률이 높아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작지만 되게 중요한 기술들 앞으로도 다음 영상에서도 또 준비해서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비였습니다.